여러분들은 체형 교정을 위해 어떤 시도를 해보셨나요? 체형 교정을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사실 움직임이라는 것을요. 이런 움직임들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운동도 물론 체형 교정의 한 방법이지만 움직임 교정도 체형 교정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것은 바르게 앉는 방법, 바르게 서는 방법, 바르게 걷는 방법입니다. 허리를 바르게 펴서 앉아 보려고 하고 바르게 서 있어 보려고 시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어떤가요? 몇 분도 유지하지 못한 채 다시 편하게 굽은 자세로 앉고 서게 됩니다. 또한 걸을 때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하면서도 제대로 앉고 서고 걷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트니스 강사였던 곽세라는 1년 동안 자세를 고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앉는 법과 서는 법, 그리고 걷는 법에 관해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녀의 앉기 선생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앉는 것을 sit down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sit up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의자 위에 서 있듯이 앉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좌골로 의자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10시간씩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몸을 망가뜨리지 않으려면 거의 국가대표 수준의 근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고이키 요시타카도 앉고 서고 걷는 법으로 자세를 교정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힘을 주어 억지로 바른 자세를 흉내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는 좋은 자세는 뼈가 자연스럽게 서 있는 상태를 말한다 라고 책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뼈로 서 있는 상태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무릎으로 서는 자세를 통해 뼈로 서는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세에서는 근육이 아니라 대퇴골이 몸의 무게를 지탱해주고 자연스럽게 허리가 펴집니다. 그리고 이 느낌 그대로 앉을 때에는 좌골에 무게를 실어서 의자에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들이지 않고 앉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비밀은 좌골의 모양에 있습니다. 좌골은 밑에서 보면 앞이 좁고 뒤는 넓은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각도가 안정적으로 앉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서 있을 때에도 뼈로 자연스럽게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비법은 무게중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서 있을 때 발가락 앞쪽에 무게를 실게 됩니다. 이 자세에서는 근육들이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때 정강이뼈에 무게를 싣게 되면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허리가 펴지게 된다고 합니다. 즉, 발 뒤꿈치에 무게를 실는 것입니다. 이토 카즈마는 서 있을 때 무게를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책에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발에 걸리는 하중을 6이라고 했을 때 본래라면 발꿈치의 3, 모지구의 2, 소지구의 1의 비율로 지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BJ 계도어는 이렇게 발바닥에 무게가 고루 분배되는 것을 트라이포드 풋 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발가락을 모두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어야 하고 만약 발가락에 무게가 실려 있다면 발가락을 들어 올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한쪽 다리로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적어도 이 포지션을 1분간 유지하는 연습을 추천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세가 서서 하는 모든 운동의 기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포지션이 무릎을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르게 걷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이키 요시타카는 다리의 뿌리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바르게 걷는 것의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 다리가 골반까지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명치 아래쪽까지가 다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요근이라는 근육이 명치 아래에까지 붙어 있어 다리가 움직일 때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다리의 끝이 골반까지라고 생각하고 걷게 되면 보폭은 그림과 같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리의 끝이 명치 아래까지라고 생각하며 걷게 되면 보폭은 그림과 같이 넓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곳을 신체 동작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면 움직임이 더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뒤를 보는 동작에서 우리는 목을 먼저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점을 중심이라고 의식하고 뒤를 돌아보게 되면 몸통이 먼저, 그 다음 어깨, 그 다음 목이 움직이게 됩니다. 몸의 말단 부분이 아닌 몸의 중심 부분에서부터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걸을 때도 이 부분을 의식하고 걸으면 몸의 중심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트라이포드 포지션입니다. 무게중심을 발 뒤꿈치에 두는 것을 잊지 말고 걸어야 목이 앞으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또한 곽세라는 걸을 때 기억해야 할 것 중 하나로 머리에 풍선을 단 느낌을 말했습니다. 머리에 가볍게 헬륨 풍선이 달려있다고 생각만 해도 턱이 저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느낌만 인지하면 힘을 줘서 턱을 당길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정수리가 아니라 머리뼈의 끝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머리뼈의 끝부분은 뒤통수 밑쪽에 튀어나온 곳입니다. 요시타카는 올바로 걸으면 대요근이 단련되고 골반이 안정되어 만성적인 틀어짐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몸이 안 좋을 때 무리해서 걷는 것은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무조건 오래 걷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좋은 기분으로 걷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바르게 앉고 서고 걷는데 방법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았나요? 이것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 방법으로 앉고 서고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자세가 교정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